오늘 두 번째 녹화를 하는데요. 지금이 오후 4시 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이죠. 짐승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한국은 전통적으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나라거든요. 동방예의지국. 그렇게 찬사를 받았던 나라가 어느덧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짐승의 나라로 타락한 겁니다. 전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대전에서 어느 80대 노부부가 있었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 기사를 읽어보고 그 나물의 그 밥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나 마누라나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그게 뭐냐면은 80대 노부부가 사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지적장애가 있는지 하여튼 그랬다래요.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장애라니까 좀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그 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80대 시아버지가 난 기가 막힌 게 80대가 또 정력도 좋아. 흔히 말하면 흔히들 80대가 되면 그 여자를 밝히질 않고 섹스를 밝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80대가 되면 여러분들, 남자가 80대가 되면 중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남자로 태어났어도 80대가 되면은 여자를 밝히질 않고 섹스를 밝히지 않는다. 그런 나이가 80대라고 알잖아요. 그런데 80대인데도 유난히 섹스를 밝히고 이 여자를 밝혔던 모양이야. 그런데 80대 시아버지가 좀 지능이 모자라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며느리를 이제 주기적으로 섹스를 한다는 겁니다. 성폭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며느리를 보니까 또 하고 싶어가지고 성적인 욕구가 생겨가지고 또 며느리를 가서 이제 덮치려고 하니까 그 부인이 80대인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남편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아들이 있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마누라가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거죠. 아니, 남편이 80대 된 할아버지가 지적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덮치려고 하면은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당신이 개냐? 짐승이냐? 내가 법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법에 그런 것까지 처벌하는 법이 있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왜 당신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느냐? 당신은 개냐? 짐승이냐? 이렇게 남편을 몰아붙이고 분이 안 풀리면은 경찰에도 신고를 해서,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못되게 그 며느리를 덮치려고 한다. 이렇게 경찰한테도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몰아칠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오늘은 아들이 있어. 그러지 마라.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누라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참 그 나물의 그 밥이죠. 쌤쌤이다 이거죠. 똑같은,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남편이 80대가 된 남편이 며느리를 덮치려고, 섹스하겠다고 며느리를 덮치려고 하면 당신이 개냐? 이래가지고 남편을 몰아세우고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아니, 지금은 하지 마라. 아들이 있어.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나 그 할아버지나 똑같다 이거죠. 둘이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점점 짐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죠? 내가 지금 57년생입니다. 여러분들 57년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57년생인데도 내가 상당히 젊어 보이죠. 진시황이 이제 불로초를 먹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거꾸로 갑니다. 나는 점점 더 물이 오르고 젊어집니다.
얼마나 건강합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약하게 생겼지만 언젠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건강하다는 거하고 약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도 병 하나 없이 병원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이 있고, 키가 크고 이래서 체중이 100kg씩 나가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얼마나 튼튼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키가 이렇게 180이 넘고 체중이 100kg가 넘으니까 씨름 선수 같잖아요. 얼마나 건강하게 보이고 튼튼해 보입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는 사람도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골골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한 거와 건강한 거는 별개의 문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내 동창생들 중에는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약하다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동창생 중에 오늘도 내가 우리 동창회 그 회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회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문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올해도 추석 잘 보내고 어쩌고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우리 초등학교 동창 중에 키가 180이 넘고, 180이 넘으니까 큰 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180이 넘고 몸이 이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벌써 몸무게가 70kg였었다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몸무게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 몸무게가 내가 40kg도 안 됐어요. 35kg인지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몸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낱낱이 공개합니다. 내가 57kg예요. 60kg도 못 되는 체중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57kg입니다, 체중이. 아주 가볍죠. 날아갈 때 가볍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내 몸무게가 35kg였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벌써 70kg 나갔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때 180이 넘고 초등학생이 180이 넘으니까 장차 진짜 농구 선수가 되든지 씨름 선수가 되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는 애 아니었습니까? 초등학교 때 키가 180이 넘고 초등학교 때 몸무게가 70kg가 넘었다니까. 그러니까 같은 초등학생인데도 나하고 걔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아니, 나는 초등학교 때 몸무게가 35kg였었는데 걔는 초등학교 때 몸무게가 70kg가 넘었었다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성인의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인에서도 비실비실한 성인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 이미 건장한 성인의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애예요. 근데 걔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32살인지 35살인지 그때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지 나는 그거를 모릅니다. 자세한 건 모르는데 하여튼 걔가 죽었다는 소리는 내가 들었어요. 세상을 떠난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튼튼한 사람은 일찍 병이 들려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약한 이승열이는 60을 넘어서 70을 바라보도록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동안이라는 소리를 듣고, 어디 가나 그냥 아주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젊어지고 있다. 점점 물이 오르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진짜 희한한 일이죠. 내가 진짜 무슨 대학병원에 가면 연구 대상이 될 사람입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젊어지니까 말이죠. 의학적으로 연구 대상 아닙니까? 그 정도로 내가 거꾸로 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지금 57년생 65세인데 어디 가든지 30대의 아가씨하고 30대나 20대 아가씨하고 친하라고 야단입니다. 어디 가든지 내 옆에는 꼭 30대나 내가 독신이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독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30대나 20대 여자를 붙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65세인데 30대 여자를 붙여주면 30년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30년 차이가 나면요, 이건 완전히 아버지와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 딸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해가지고 20, 30대 여자를 붙여주려고 해요. 오늘날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내가 나이는 많아서 65세가 됐지만은 하다못해 30층짜리 빌딩도 내 소유로 가지고 있고, 통장에 한 몇백억 가량의 통장이 현찰로 돼 있고, 이러면은 한 30년 차이 나는 여자도 얻을 수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넌 나하고 결혼하자.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네가 나하고 결혼해 주면은 내가 네 앞으로 상속을 해주겠다. 100억대, 200억대 재산을 너 앞으로 상속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면은, 남자가 능력이 그렇게 좋고 탁월하면요, 30년 차이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솔직히 내가 국무총리라도 한 자리 해먹었다. 이승열이 전 국무총리다. 이렇게 어디 가든지 소개가 되고, 이승열 전 국회의장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고, 이승열 전 국회의 외무위원장께서 오셨습니다. 이 정도로 소개가 될 정도로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승열 전 국회의장인데, 이승열 전 국회 외무위원장인데, 이승열 전 국무총리인데, 그 정도로 사회적인 레벨이 있다 하면은 그렇게 몇백억대 재산은 없어도 30년 차이 나는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장에 다니는 내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공장에서 이 망치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망치질은 무슨 걸 망치를 했냐? 이 상자, 종이 상자 만드는 공장인데, 이 기계에서 이제 종이 상자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종이 상자 만드는 이렇게 도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에다 눌러서 나오면은 그게 이제 남은 여백 있죠. 상자를 만들고 남은 여백. 그거를 이제 그게 한두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니까 시시하게 해가지고는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망치로 두들기는 겁니다. 그 망치질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장에 나가서 그렇게 망치질해서 벌어먹고, 공장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공장 생산직이 임금이 많이 받는다고 해봐야 200만 원 남치시오. 보통 다 200만 원 미만인데, 그런 걸 받아가지고 원룸에서 6평짜리 원룸에서 살고, 원룸에서 먹고 자면서 잘났다고, 그런 신세가 그래도 잘났다고 유튜브에다 얼굴 내밀고 떠들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30년 딸 같은 여자를 얻을 수가 있나요?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차이 나는 여자를 얻으려면은 그러지 말고 지가 지 딸을 낳아가지고 자기 딸하고 섹스해서 결혼해서 살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40년 차이를, 30년, 40년 차이 나는 여자를, 하고 결혼해서 살려면은, 괜히 남의 여자들을 자꾸 넘보지 말고, 지가 결혼해서 지 딸을 낳아가지고, 딸하고 결혼해라 이거예요. 내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전에 사는 그 80대 노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자기 며느리를 주기적으로 그렇게 성폭행하고 섹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대 노인이 참 정력도 좋아.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정력이 좋으면 80대 노인이 글쎄 며느리를 주기적으로 섹스한다는 겁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난 딸을 자기가
덮치기 섹스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지금 한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이 많다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나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여자 구경도 못하고 혼자 사는 놈인데, 저놈 여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참 웃기는 얘기,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오. 이거는 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고향에 추석이 올이나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고향에도 안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 추석 명절 때나 이런 때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꼭꼭 이제 우리 고향의 형님네 집을 갑니다. 그래서 형님네 집을 가게 되면은 이제 밤이 되면 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야 되는데 이제 방이 부족한 겁니다. 여럿이서 이제 여러 각지에서 모이다 보니까 방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가 내가 경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형님부터도 나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고향에 가게 되면 우리 형님 며느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형님이 지금 70대, 우리 형님이 나보다 12살이 위입니다. 그러니까 띠동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님도 탁 뛰고 나도 탁 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나보다 12살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띠동갑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70대가 훨씬 넘었으니까 80대를 바라보는 노인이니까 이제 며느리들이 많다 이거죠. 우리 형님이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 셋 다 장가를 보냈으니까 며느리가 셋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도 며느리가 되는 거죠. 조카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는 사람들은 여러 명에서 여러 방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는 사람들은 여러 이제 명이 방에서 합방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잔다 이거죠. 그렇지만 나만큼은 꼭 별도로 취급합니다. 여자가 없이 독신이다 해가지고 절대 여자가 자는 장소에다가 눕히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밤에 자다가 생각이 나면 끼어오른다 이거죠. 막말로 진짜 끼어오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며느리고 나발이고 막말로 끼어오른다 이거지. 짐승처럼 개처럼 끼어오른다 이거지. 그래서 나를 절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 그때는 방이 부족하니까 이 같이 이제 모여서 자는데, 넓은 방에서 같이 모여서 여럿이서 자는데 나만큼은 꼭 분리를 시킨다 이거죠. 독신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에 굶주려서 사는 사람이 며느리 옆에 자면 끼어오를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경계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런 상황을 겪고 내가 좀 심리적으로 서운했어요. 야, 나를 꼭 짐승 취급을 하나, 이렇게 서운해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좋다 이겁니다. 그게 오히려 서로가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게 그렇게 취급하는 게 좋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며느리고 자기가 난 딸이고 무조건 끼어오르고 보자. 막말로 진짜 끼어오르고 보자. 개처럼 끼어올라서 개처럼 섹스하고 보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된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개의 공화국이다.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이렇게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기막힌 일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사람이 자기 며느리를 덮쳐가지고 섹스를 합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난 딸을 덮쳐가지고 섹스를 합니까? 기막힌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개인적인 얘기까지 꺼낸 겁니다. 내가 60이 넘어서 70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어디를 가나 꼭 30대, 20대 여자를 내 옆에다 이렇게 내 옆에다 가까이 해주려고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30년 차이면 딸입니다. 완전히 딸이야.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이란 개념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응? 내가 명예도 하나 없고 돈도 하나 없는 밑바닥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사는 이승열이한테도 30년 차이 나는 여자를 붙여주려고 옆에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좀 소원이 그겁니다. 나이가 들어 보였으면 한 게 내가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소통하고 싶어지는 게 내 욕구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광고를 보니까 머리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되는 그런 샴푸가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겁니까? 염색을 하려면 미장원에 가서 뭐 여러 피부에 그 알레르기가 있나 없나 그것도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그 과정을 거쳐서 염색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집에서 그냥 샴푸로 머리 감듯 머리를 감으면 염색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획기적인 겁니까? 이제 늙어서 머리 허해지는 백발이 되는 사람이 이제 집에서 그냥 머리만 감으면 염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래서 젊어지는 게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젊어지기 위해서 백발을 가리기 위해서 염색약 이제 샴푸를 찾겠죠. 근데 나는 그런 염색약 이야기 필요가 없, 그런 샴푸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는 게 내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백발이 돼도 지금도 내가 좀 흰 머리 희끗희끗하지만 그래도 검은 머리가 많습니다. 내 머리가 아주 완전히 백발이 된다고 해도 나는 절대 염색이 되는 샴푸를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 내 소원이거든요. 내가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나는 한국의 미라는 타이틀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영상을 찍는 사람이에요. 근데 8월 3일 날 강원도 정선에 가면 한백산이라고 있거든요. 한백산 꼭대기에 이제 타임캡슐 공원이 있습니다. 그 타임캡슐 공원을 가려고 이제 정선 사북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나는 내 나이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왜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공적인 자리에 가면은 내 나이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몇 년도 출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적인 자리에 가면. 그런데 그렇게 택시에 단둘이 탔다든가 이런 사적인 공간 아닙니까?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내 나이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습니다. 내 나이를 고진 곳대로 얘기하면 주먹에 얻어맞습니다. 그렇게 내가 젊어 보인다니까.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 사북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한백산 타임캡슐을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물어. 연세가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나는 내 나이를 얘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절대 내가 이 사적인 공간에서 내 나이를 얘기를 안 합니다. 만약 택시 안에서 내 나이를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면 택시 기사한테 얻어맞습니다.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나이도 보아하니 나이도 젊은 놈인데 너 이 새끼 나하고 맞먹으려고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이 새끼 버릇이 나쁜 놈이네. 한 대 치는 겁니다. 그러면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죠. 얻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그 자리에서는 절대 내 나이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적인 자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만인이 보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런 데에서만 내 얘기를 하지, 내 나이를 얘기를 하지, 절대 내 나이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은 짐승화가 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내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개인적인 사생활을 얘기를 해야 재미가 나게 되는 겁니다. 얘기가 더 재미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덮칩니까? 예. 이게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고, 자기가 나서 키운 딸을, 아버지가 어떻게 딸한테 정말 섹스하겠다고 기어오릅니까? 예. 이게 참. 그래서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의심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고향에 가면 반드시 격리시켜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내가 조카 며느리들이잖아요. 내 조카들은 다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조카 며느리라도 나한테 가까이 못 가도록 이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주의를 주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마라. 너 아무리 시아버지라도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그런 주의를 주기 때문에 내가 고향에 제사 지내러 가도요, 우리 조카 며느리들이 나하고 가까이 안 해요. 그것이 거리를 둡니다. 나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같은 가까이 앉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안 해요. 여자한테 굶주려 사는 놈이 끼어오른다 이거지. 아무리 며느리고 뭐고 가리지 않고 끼어오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처음엔 그걸 서운하게 생각했는데, 아예 나를 오직 그런 인간으로 뿐이 안 보나. 우리 형님이 나를 그런 수준으로 뿐이 안 보나.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서운해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거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은 점점 짐승화가 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